자, 오늘 2부 준비됐던 첫 번째 인터뷰는요. 광화문 광장 얘기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3.7배 확장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프로젝트인데요. 어제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고 당선작, 그동안 한 70편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 한 편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그 당선작을 저희가 화면에 좀 띄우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TV 모양 있죠.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의 새로운 디자인 공개합니다. 예, 새로운 디자인. 자,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게 있고, 요거 지도로 된 거 있죠. 지도로 된 걸로 좀 한번 바꿔주세요. 예, 유튜브 쪽도 좀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지도로 된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 예,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자. 이 새로운 광화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지금 우려가 되는 교통 문제 등등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분 건축가 승효상 씨, 국가건축정책위원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광화문을 바꾸자. 광화문 광장 프로젝트 어떤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까? 광화문 광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지금 기존의 형태는 많이 훼손이 돼 있어서 이것에 관한 개선이 오래전부터 많이 대두가 되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예. 이번 그 오랜 토의 끝에 여러 번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이번에 그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런 공간을 선보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승 위원장님, 네. 제가 지금 그 바뀌는 디자인을 보고 있는데요. 네. 도로 한복판에 있던 시민광장, 지금 이제 도로 한복판에 길게 있는데 그거를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이네요. 예, 도로 한복판에 있으니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목숨 걸고 이제 그 광장을 갈 수가 있죠. 건너가려면 예. 근데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목적이 도시민의 일상성을 활력 있게 증진시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광장에 자유롭게 누구나 편하게 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예. 한쪽 면이라도 일반적인 그런 어떤 도시의 보행 공간에 붙이면은 예. 광장의 일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한쪽이라도 좀 붙이자 해서,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그쪽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하고 뭐 외교부 있고 뭐 정부청사 있는 이쪽으로 지금의 광장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오른쪽 그 나머지 쪽이 다 찻길이 되는 거네요. 네, 찻길이 되지만은 이 광장의 바닥 포장은 찻길로 같은 포장으로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차를 통행을 갖다가 중지를 시키면 다 같이 광장이 되겠죠. 다 같이 광장이 될 수 있는. 보통 서양에 있는 광장들이 보행 전용이라고 하는 광장들이 사실은 일부 시간대는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붙이는 게 하나 특징적이고 또 어떤 것들이 좀 특징인가요, 디자인에?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광장 하부에도 파편적으로 지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확충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을 하면은 사실은 그 주변부에 이미 많은 지하 시설들이 있어요. 지하 상가도 있고 뭐 옷도 팔고 막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특히 종로구청 주변에 이미 지하 도시시설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시청 앞에까지 연결되면은 을지로에 있는 을지로 지하 상가를 통해서 동대문까지 갈 수가 있어서 하나의 완전한 지하 도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럼 지하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하 도시가 되는 겁니까? 경복궁 앞에서 시청 앞을 돌아서 동대문까지 지하 도시가 연결됩니다. 경복궁부터 동대문까지가 다 지하 도시가 된다? 거기 안에는 그럼 뭐 상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어떤 부분은 상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혹한기에 그 길을 통해서 통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부분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지가 않아서 예. 이 광화문 광장을 지하화를 갖다가 확충하면은 하나의 아주 대단한 지하 공간이 지하 도시가 그러니까 지하 도시가 생기는데 거기 안에는 뭐 다 그냥 뭐 그럼 가게들인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안에도 디자인을 문화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박물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지하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성된다는 건 이제 요거 하나. 네, 그렇습니다. 또 3.7배를 확장을 하는데 어디 공간을 넓히면 이게 3.7배나 늘어날 거의 4배가 늘어날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그 위원장님. 3.7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중앙분리대 같은 그런 보행 공간이 왼쪽에 있는 차로를 이 보행화 시키면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고요. 차로를 줄이는 거군요. 그럼 지금 10차로로 돼 있는 걸 줄이는 얼마로 줄입니까? 10차로를? 세종문화회관 쪽에 있는 차로를 없애고 오른쪽 편으로 있는 6차선으로 줄이는 거니까 차로가 약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입니다. 10차로가 6차로로. 그렇게 해도 4배 확보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디서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역사광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광장은 그 위에 경복궁 앞에 있는 전면부의 광장인데 예. 그분이 월대를 확보를 하고자 wil곡로를 우회를 시키거든요. 그 우회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에 있는 교통섬들이 다 없어져서 그것도 광장으로 편입되면 3.7배 안에 속하게 됩니다. 광화문 앞에 여러분, 그 광화문 앞에도 넓은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죽어 있는 부분들을 다 살리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상이 돼요. 어떤 모습인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교통체증인데 말씀하셨다시피 10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게 되면 지금도 거기 막히는데 얼마나 막히겠는가. 어떤가요? 교통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7% 속도가 늦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그 시속으로 따지면 1km 정도 늦어진다고 이게 그 정도. 근데 10차로가 6차로로 줄면은 꽤 많이 주는 건데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난대요? 그 비례대로 줄지는 않고요.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하면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교통은 이런 도시 공간을 갖다 재편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 반론도 있곤 했지만은 예컨대 최근에 있었던 서울로 7017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교통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가 심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다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차량 통행 대신에 보행 공간을 확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차량을 줄이면은 뭐 공기 질도 뭐 당연히 좋아지겠죠. 또 하나는 그 이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순신 장군상하고 세종대왕상을 이전하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화문 광장 중앙에 있는 그 상들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정부청사 앞으로 보내는 거고 세종대왕상은 어디로 가는 거죠? 당선작에 따르면 지금 있는 세종로 이 공공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광장 쪽으로 이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당선작의 제안이고요. 심사를 한 위원단의 의견으로는 권고를 했는데 세종대왕 동상은 사실은 그 동상 자체가 너무 거대해서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은 광화문 광장이 동상을 위해서 있는 부속 공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상 옮길 만한 옮길 가치가 있는지를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미 세운 지 50년이 지나서 그래서 중요한 우리 공간의 도시 공간 일부가 되어 있는 터라서 그 기억도 소중하니까 그것은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사위원단에서는 공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앞으로 당선자의 이야기니까 공론화를 좀 해야 되는군요. 의견을 갖다가 거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정부청사 앞 공간으로 이제 옆으로 좀 미는 거죠.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이렇게 좀 한복판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역사성을 고려해야지. 그 자리에 그게 쭉 서 있었던 역사성을 고려해서 그냥 두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디자인 공모작을 보면은 동상 이전한 자리 밑바닥에다가 촛불 이미지를 새긴다라는 이런 구상인데, 이것에 대한 또 반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촛불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층위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적어도 600년 이상의 그 역사적 층위가 있어서 그 6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치 있는 사건들을 다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 촛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럼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거리가 있었으니까 육조거리의 주변부에 있었던 관어가의 이 담장의 터들은 그 기초들은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발굴해서 온사이트 뮤지엄을 만드는 것부터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기억할 가치가 있는 건 다 기억하겠다고 하는 게 당선안의 그 제안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이라는 거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촛불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반대 집회도 있고 했으니 빼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그거는 중요한 역사니까 반대하든 반대 안 하든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의견 좀 받도록 하고요. 이거, 언제까지 완성하시는 겁니까? 2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벌써 2019년이니까 그럼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라서 넓긴 하지만은 신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고요.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좀 정리해서 위원장님 좀 보내드릴게요. 네, 청취자 의견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 광화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승효상 건축가였습니다.